그래서 누가 오토매틱으로 버스를 뽑는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칸입니다. 제가 채널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토매틱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짧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제가 5개월 정도 오토매틱을 사용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몇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뭐 좋은 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전세버스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돈에 넘치는 옵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출시되는 신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이 핸들 쪽에 붙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정말 편한데, 벌써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10년 넘게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정말 뜬금없는 디자인 같아요. 보기에도 별로 이쁘지도 않고, 생긴 모습과 사용하는 거는 승용차와 똑같습니다. 일단 R&D 321 밑에 파워 버튼이라고 있고요. 기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기아를 변경할 때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줘야 오작당 없이 변경이 됩니다. 후진이고요. 이 상태에서 중립은 바로 들어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드라이브나 3단, 2단, 1단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을 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뒤로 운행을 하면서 3단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1단까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2단, 3단, 4단. 실제로 변경 가능한데 뭐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여지껏 사용하면서 그냥 뒤에만 넣고 계속 운행을 했고요. 특별한 일 아니면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 파워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승객을 많이 태우고 언덕 같은 데 올라갈 때 힘이 약간 좀 달리거나 좀 추월을 해야 될 경우 킥다운 역할을 해주는 버튼입니다. 단수로 1단이나 2단 정도 내려주는 기능이고요. 한 5개월 정도 제가 지금 사용을 해봤는데요, 뭐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시는 시내버스라든지 전세버스 중에서도 통근 정도 운행하시는 분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업무 자체가 버스를 승용차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골목도 많이 들어가고 주차도 많이 하고 유턴도 많이 합니다. 조금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기아 변속 자체가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N을 거쳐서 후진을 넣어야 되는데 조금만 브레이크를 약하게 밟아도, 보시죠? 깜빡깜빡거린다는 게 지금 기어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중립으로 넣었다가 브레이크를 꽉 밟고 다시 후진을 넣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뭐 운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신속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요. 조금씩 기어를 후진으로 넣었다가 1단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빨리빨리 짧게 깎아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운전을 하다 보면 많잖아요. 버스는 한 번에 유턴할 수 있는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D를 넣었는데 또 안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운행 중에 후진 한번 하려면 반드시 중립을 거쳤다가 후진을 넣어야 하고, 조금 여유있게 운전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직진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작동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중립을 거쳐서 변속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이 스틱 차량에 비해서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실 사용하는데 정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해도 안 들어가요. 제가 오토매틱을 사용하면서 제일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은, 보통 오토매틱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승용차 오토매틱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킥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깊게 밟아서 킥다운 시켜서 차량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버스 오토매틱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스틱 같은 경우에는 운행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제가 단수를 조절해서 조금 힘있게 움직이고 상황에 맞춰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버스 오토매틱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진성만 편한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거든요. 일단은 엔진 브레이크 사용을 못하니까 발로 사용하는 브레이크를 엄청 많이 쓰게 되고요. 제가 리타더 관련된 영상도 많이 올렸는데, 오토매틱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타더도 굉장히 약해요. 뭐 거의 제동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3단 4단 정도는 걸어줘야 그래도 조금 제동이 뭔가 걸리는구나,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시내 주행할 때는 3단 4단을 넣는 게 사실 이게 발로 쓰는 게 더 빠르거든요. 일단 킥다운이 승용차 같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지금 사용하기도 좀 불편하고요. 물론 기어가 D드라이브가 있고 3단, 2단, 1단 이렇게 뭐 구분되어 있긴 합니다. 뭐 1단으로 스타트를 하고 2단으로 변경을 했다가 3단 그리고 드라이브까지 운행하면서 기어 변속이 가능하고요. 업, 다운은 됩니다. 다만 이게 좀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상 D 드라이브 빼고는 거의 실사용에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D 드라이브 밑에 버튼은 바로 3단으로 변속이 되기 때문에 D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으면 기아가 6단이에요. 기아가 6단인 상태에서 3단으로 뭐 바꿔보진 않았지만 바꿀 일도 없고 바꿨다가는 왠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D 드라이브 외에는 사용할 일이 없다. 요즘 나온 차들 그 핸들에 붙어 있는 오토매틱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어 자체가 자연스럽게 중립을 거쳐서 변속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 딜레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버튼을 하나하나씩 눌러주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새로 나온 차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이얼식으로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립을 자연스럽게 거치게 만들어 놓고 변속을 하면은 딜레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바로 신속하게 변경되는 게 아니라 기어가 들어가서 뭐 반박자 내지 한 박자 정도 오작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느낀 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작동 없는 거 하나만으로 해도 좀 많이 편할 것 같습니다. 기어 자체가 중립을 거쳐야 되는 상황에 오작동까지 발생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직진성만 놓고 봤을 때는 편합니다. 이렇게 뭐 막히는 시내 주행이라든지 고속도로 운행한다든지 좀 여유롭게 운전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실제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 운행하시는 분들은 분명 크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전세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오토매틱을 사용하신다면 조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보통 오토매틱 촬영하면 생각하시는 그런 편리함이 있잖아요. 그런 편리함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승용차 오토매틱 같이 그렇게 편리하다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 이유도 없고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겠죠. 제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그 상황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가장된 표현을 하자면 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토매틱으로 버스를 뽑는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운행하면서 제가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오토매틱 버스에 대해서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그냥 구입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토매틱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 바람에서 실제 매일 운행하고 있는 유저 입장에서 제 생각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